더샵 판례 민법, 공중사 민법 객관식 판례 특강입니다. 판례의 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수칠성 김하인쌤입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한 민법 객관식 판례 특강 더샵 판례 민법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24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학교 갑니다. 더샵 판례 민법을 구입하실 분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세요. 이 시간에는 제2절 저당권 편에서 저당권 일반편을 공부하겠습니다. 113페이지 1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겁니다. 자, 기억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래 그림 보세요. 물권적 정후권 행사자인데 먼저 갑소유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저당권 을이 나왔어요. 여기서 세 번째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 이 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소멸입니다. 변제로 소멸하면 이 저당권 등기 말소해야겠죠. 그럼 병은 현재 소유자, 현재 물권자로서 말소 청구할 수 있는 이건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네 문제는 갑, 종전 소유자가 말소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판례는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당갑은 현재 물권자 아니고 종전 소유자라 물권적 청구권이 아닙니다. 대신 갑은 을과 저당권 계약 당사자죠. 따라서 을과 저당권 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로서 말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아무튼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 기억 보세요. 자, 기억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 병에게 이전된 경우 현재 소유자 병은 자신의 소유권에 의해서 피담보 채무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건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 다음 근저당권 설정자인 종전 소유자 갑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들렸죠. 얘도 청구할 수 있다. 단 법적 근거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 다음 니은 내용은 아래 그림 보겠습니다. 먼저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질이 있고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저당권은 취득 시효할 수 없어요. 점유할 수 없으니까 시효 취득할 수 없고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다음 점유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은 과실에 원칙 효력이 미치지 않는데 압류 후부터 과실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이 틀렸죠? 이후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동남처요. 이게 법정 과실이죠? 과실에는 압류 이후가 미칩니다. 디귿 전유부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그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에 동남처요. 여기까지 다 미친다 맞습니다. 저당권은 종물 종된 권리 다 미친 거죠. 다음 리을은 아래 그림 보겠습니다. 먼저 갑부동산이 있고 저당권 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피담보 채권이 소멸이 되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돼서 무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소 안 했는데 이 1번 저당권을 병이 이전 받아서요. 그러더라도 원래 을 저당권 말소 등기 없이 무효였죠. 무효니까 이전 등기도 당연히 절대적 무효로서 병은 저당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 리을 지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소멸 후 그 말소 등기가 종료되기 전 그래도 무효입니다. 전에 피담보 채권의 전부 명령은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아무튼 법원 명령이에요. 법원 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 등기 그럼 너도 무효죠. 무효. 앞등기 무효, 이전 등기 무효. 이루어진 경우 그 저당권은 효력이 없다 해서 무효 맞았습니다. 리을은 맞았습니다. 네, 정답은 틀린 것 기억론에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114페이지죠. 자, 틀린 건데 기억. 저당권 양도에 관한 물권적 합의는 당사자만 있으면 되죠.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뒤 빚쟁이, 채무자나 또 물상보증인 사이까지 있을 필요 없죠. 이런 빚쟁이 측 동의받을 필요 없습니다. 자, 니은은 아래 그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갑이 1층을 신축해서 1층에 저당권이 나왔는데 2층을 중축합니다. 그럼 이 중축 부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1층이 기존 건물이죠. 1층과 독립성이 있는가 없는가 둘 중에 하나인데 2층이 기존 건물에 독립성이 없어요. 그럼 1층이 부합된 겁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된 거죠. 쉽게 말하면 내 똥배가 나왔어요. 그럼 4살 맞죠? 그럼 저당권이 2층까지 다 미칩니다. 다 미치는데 이때 저당권자가 저당물을 경매 청구했는데 2층 중축 부분이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라도 경락인은 2층까지 전부 다 취득합니다. 2층만 케이크처럼 잘라 버릴 수 없죠? 저당권이 2층이 미쳤으니까 다 취득합니다. 자, 그럼 니은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 동그라미죠. 부합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그다음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에 소유권 취득합니다. 니은은 틀렸습니다. 다음 디귿과 리을은 같이 묶어서 아래 내용 보겠습니다. 이제 갑소유 토지를 을이 빌려서 지상권과 임차권을 취득해서 지상에 건물을 짓습니다. 그럼 토지는 갑소유, 건물은 을소유가 되는데 자, 이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건물 저당권은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죠. 그래서 다 미치기 때문에 이 만약 저당권자가 건물을 경매를 청구하면 경락인은 건물 플러스 종된 권리 미쳤죠? 따라서 지상권이나 임차권도 다 취득합니다. 이때 만약 이게 지상권이라면 등기해야 될까요? 지상권 취득 원인이 경매니까 경락인은 지상권을 등기 없이도 취득합니다. 취득 원인이 경매라 등기 없이입니다. 자, 디귿 보세요. 민법 제358조는 저당 부동산에 대한 종된 권리 동람쳐요. 종된 권리도 유추 적용되어서 건물에 대한 저당권 여력은 그 건물을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동그라미. 지상권에 미친다 맞았는데 리을 디귿의 경우 건물에 대한 동그라미 쳐요. 저당권이 실행 동그라미. 경매죠. 경매가 돼서 경락인이 그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락인은 그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은 등기해야 들렸죠. 경락인은 취득 원인이 경매, 법률 규정이라 건물도 등기 없이 지상권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리을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틀린 가로 정답이 5번 니은과 리을입니다. 이어서 저당권에서 가장 중요하죠. 대항력과 우선 면적권을 보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개는 완전히 달라요. 대항력과 우선 면적권 완전히 다르다.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이거 같이 생각하면 헷갈립니다. 자, 그럼 대항력은 신소유자, 즉 매매에서 매수인, 경매에서 경락인 등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은 소유자만 바뀌면 나와요. 매매, 증여, 경매 다 나오는데 근데 우선 면적권은 경매에서만 나와요. 경매에서 돈 받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은 매매, 증여, 경매 다 나와요. 그리고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반면 우선 면적권은 경매에서만 나오고 경매에서 돈 받는 순서예요. 두 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우선 면적권은 끝났습니다. 경매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돈 받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대항력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대항력은 물권은 원래 있고 채권은 원칙 없습니다. 근데 대항력을 갖춰야 할 시기가 있죠. 그럼 대항력이 나왔단 말은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소유권 변동 원인을 매매 등 법률행위와 경매로 나눕니다. 그럼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저당권을 보지 않아요. 저당권이 있든 없든 매수인, 양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빨리면 됩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있더라도 양수인 등기보다 느리면 제3자에게 대항 못합니다. 여기 매매인은 저당권을 보지 않아요. 매수인 등기와 대항력 시기를 봅니다. 한편 경매에서 저당권을 보죠. 경매는 무조건 말소 기준 권리, 즉 최선순위 저당권 등보다 대항력이 빨라야 살아남고 설령 대항력이 있었더라도 말소 기준 권리보다 대항력이 늦었다면 경매에서 대항력 소멸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판단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자, 그럼 매매에서는 매수인 등기보다 더 빨라야 돼요. 매매에서는 저당권을 보지 않습니다. 가백의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제가 부동산이라 했습니다. 주택이란 적 없어요. 이걸 우리가 전세권 설정 계약에서 계약기간 2년에 전세금 3억을 지급하고 우리 전세권 등기하면 우리 물권 전세권 취득했습니다. 자, 근데 1년 만에 갑이 병에게 팔아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서 새로운 소유자가 을에게 나가 그래요. 그러면 을은 아직 1년 사용 못했죠. 그럼 을은 나가야 될까요? 자, 을이 가진 권리는 물권이고 을은 이 계약을 갑과 계약했죠. 근데 물권은 당사자 갑뿐만 아니라 제3자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항력입니다. 즉, 그러니까 대항력이란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예요. 따라서 2년과 3억을 병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병이 나가 그래도 을은 아직 2년 안 됐죠. 그럼 을은 2년을 다 채우고 나갑니다. 그리고 전세금 3억도 병에게 받아요. 그러니까 주기는 갑에게였지만 나갈 때 병한테 받습니다. 이게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그럼 같은 말은 그럼 양수인 병이 양도인 갑 지위를 승계한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승계한다 그러면 갑자리에 병을 대입하여 그럼 마치 을과 병이 계약 맺은 것처럼 병이 똑같이 책임지는 겁니다. 이것을 을은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같은 말은 양수인 병은 양도인이나 설정자 갑 지위를 승계한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물권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X가 시가가 5억이라면 병은 2억이 사야겠죠? 그래야 병이 나갈 때 병돈으로 을 3억 내주니까 5억의 상권이 되는 겁니다. 등기부로 그러면 갑부동산에 을이 있는데 여기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요. 그럼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병은 갑지위를 승계한다 같은 말입니다. 122에 나왔어요. 전세기간 중 건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신구 소유자가 연대하여 들렸죠. 신소유자만 전세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구소유자 갑은 면제가 됐습니다. 이게 대항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계속 매매를 봅니다. 갑소유 X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이라 있습니다. 주택이라고 한 적 없어요. 이걸 임대차 계약을 계약기간 2년에 보증금 3억을 지급했습니다. 그럼 을은 곧바로 임차권을 취득하고 이건 채권이 되죠. 그래서 우리 1년 점유했는데 갑이 다시 병한테 팔아서 등기하면 새로운 소유자가 을에게 나가래요. 그럼 을은 아직 1년 사용 덜 했죠. 그러면 을은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갈 수 있나요? 나가야 됩니다. 을이 가지고 원래 채권이죠. 그럼 을은 이 계약 누구랑 했죠? 갑과 하고 병 간 적 없기 때문에 을은 계약 당사자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게 대항력 없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을은 이 계약 누구랑 했죠? 갑과 했죠? 갑에게는 계약 내용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대항력이 아니에요. 계약 당사자니까 당연히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항력이란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병에게 주장하는 것을 대항력이랍니다. 근데 채권은 대항력 없어요. 그래서 을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같은 말이 양수인 병은 양도인 갑 지위를 이제 승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을은 쫓겨나 나가야 됩니다. 보증금 3억도 갑에게 받고 나갑니다. 병에게는 어떠한 것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을은 제3자 병에게 대항력 없다. 같은 말을 양수인 병이 갑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만약에 X가 5억이라면 병은 원칙 5억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 병이 갑에게 5억을 주죠. 그럼 갑이 그 5억에서 을 3억 내줘서 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게 대항력 없답니다. 이렇게 대항력 없는데 자, 이 임차권이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이건 예외입니다. 첫째, 임차권도 등기할 수 있죠.
그래서 민법 621조 임차권 등기하면 예외적 대양력 취득합니다. 근데 이거 임대인이 잘 안 해줍니다. 하라 그래도 임차인 너 돈으로 해 그래요. 그럼 우리 또 안 합니다. 이래저래 임차권 등기는 실생활에 별로 안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 X부동산이 만약에 주택이라면 이제 갑과 을은 주택임대차에서요. 그럼 임차권 등기하지 않더라도 특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 이사부침 풀고 주민등록이 전이신 거죠. 이거 하게 되면 등기 안 해도 다음날 0시부터 대양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굳이 주택임대차는 임차권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만약 저 X가 상가라면 갑과 을은 상가 임대차 있습니다. 그럼 또 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이 상가건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게 되면 이때도 다음날 0시부터 대양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굳이 임차권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예외적으로 셋 중에 하나를 통해서 먼저 대양력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그거 알고 사겠죠? 병 알고 삽니다. 이때 한해서 예외적으로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을이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양수인 병이 갑지를 승계한다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소유권이 갑에서 병으로 이전됐는데 소유권 이전 원인이 매매입니까? 경매입니까? 매매죠.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저 X부동산에 저당권이 있는가 보지 않습니다. 저당권이 있든 없든 병 등기가 2번이죠. 대양력 빨강색 1번이죠. 이렇게 병 양수인 등기보다 대양력이 1번으로 빨랐죠. 그러면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는 저당권을 보지 않는다. 양수인 등기와 대양력 어떤 게 빨랐는가 그 두 개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은 5억짜리 2억이 사는 거죠. 그래서 병이 을에게 3억을 내주는 겁니다. 이게 대양력 예외적 있다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자, 대양력 있다는 승계한다. 대양력 없다는 승계하지 않는다. 그 표현이 같다는 걸 꼭 기억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경매에서 저당권을 봐요. 항상 최선순위 저당권, 즉 말소기준권리와 따집니다. 자, 그래서 경락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면 경락인이 인수하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가 있는데 그걸 결정한 게 말소기준권리입니다. 그럼 이 말소기준권리는 부동산의 최선순위, 저당근저당, 압류가압류, 담보가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중에 날짜 제일 빠른 게 말소기준권리예요. 근데 이들은 다 돈 받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근데 돈이 주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사용 수익이 주 목적인 게 있어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그래서 이 용익권들이 말소 기준보다 날짜가 빠르면 얘들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경락인이 인수 책임지는 것이고, 한편 이 용익권들이 말소 기준보다 날짜가 느리면 다 저당권에서 소멸합니다. 그래서 경매에 나오면 항상 말소 기준권리 소멸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다 데리고 소멸해요. 그러니까 경매는 간단합니다. 최선순위 말소 기준권리 정해서 거기부터 눈 감고 밑에 다 지우면 권리문서 끝납니다. 그럼 뭐만 안 지워졌죠? 이 파란색 권리. 그럼 얘들만 끝까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아래의 용익권들은 지워졌죠? 빨간색으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쪽 파란색 박스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경락인이 이걸 인수하는 겁니다. 이처럼 최선순위 저당권 등 말소기준 권리 이하 다 지우면 되는데 예외적으로 말소기준 권리보다 날짜가 느리더라도 항상 살아남아서 경락인이 항상 인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분묘기지권, 유치권, 법정상권입니다. 자, 앞글자 따서 분유법이 뭐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파란색 박스만 살아남아요. 나머지 다 죽는다. 그래서 말소 기준보다 날짜 빠른 그 파란색 박스, 그리고 시간과 관계없이 분유법 살아남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죠. 건물 이외에 1순위 저당권,
전세권 그럼 소멸하겠죠. 저당권 아니라 소멸한다. 다음 2순위 저당권이 차례대로 설정된 후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도 그럼 1순위부터 다 죽어요. 죽는다. 그래서 저당권과 전세권 모두 소멸하고 배당 순위는 설정 등기 순서에 의합니다. 다 죽는다 하시면 돼요. 다 죽는다. 2순위가 경매도 1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 다 죽는다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대항력을 정리합니다. 갑소유 부동산에 첫 번째 근저당권자 A가 있고 두 번째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임차권이 있어요. 세 번째 저당권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네 번째 매매로 병이 소유권 취득하면 자, 을들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갑과 계약했죠. 갑과 계약했는데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 을 3명, 이 을 3명은 갑과 맺은 계약을 병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소유권이 매매로 바뀌었죠. 그럼 저당권 보지 마시고 병이 등기가 4번이고 네 번째 이 을들은 두 번째죠. 그러니까 병 등기보다 이 을들 시간이 빨랐죠. 그러니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은 갑질 승계한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병이 을들에게 다 나가 그래도 이 을들 3명은 합창으로 못 나가 안 쫓겨나요. 그리고 나갈 때 전세권자는 병에게 전세금 받고 임차인도 병에게 보증금 받고 나갑니다. 이게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럼 병은 갑질을 승계한답니다. 근데 이번에는 경매가 나왔어요.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합니다. 그래도 말소 기준 권리는 1순위 저당권이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1순위부터 소멸한다. 을 3명 다 대항력 소멸하고 다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 을들은 병이 나가 그러면 이 을들은 다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전세금 보증금은 경락대금에서 배당받고 쫓겨나기 때문에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럼 이 을 3명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 경락인 병은 갑주의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같은 말이었죠. 이 두 사건을 잘 비교하세요. 매매는 저당권을 보지 않아요. 경매에서만 저당권을 봅니다. 자, 115페이지 3번 풀겠습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용 판례 입장과 같은 겁니다. 자, 기억. 저당권 요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동그라쳐요. 부합물에도 미치지만 여기까지 사선을 끊어요. 맞았습니다. 근데 그 뒤가 틀렸죠? 자, 저당권 설정. 자, 이후 동그라미. 이전이든 이후든 다 미쳐요. 이후에 부합된 물건에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다 미친다. 저당권 설정 이전, 이후 다 미칩니다. 자, 니은에 있습니다. 아까 대항력이죠. 후순위 저당권 실행으로 목적 부동산이 경락되어 그 선순위 저당권이 함께 소멸한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또는 전세권은 경락인에게 임차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 경매하면 선순위, 최선순위 지워요. 그 밑에 임차인, 전세 다 지워요. 그리고 후순위 다 지워요. 다 지우니까 대항력 소멸했죠. 따라서 경락인에게 효력 주장할 수 없다. 선순위부터 다 소멸했습니다. 자, 리을 불법 말소가 중요한 자라는데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다시 경매 동그라쳐요. 그럼 저당권 다 지워요. 지운다. 경매 행하죠. 매수인이 매각되고 왔나봐 했다면 저당권 말소 등기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경매라 어차피 저당권 다 지워야 되니까 괜히 말소 회복 청구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디귿이죠. 답이 3번입니다. 이 시간에는 저당권에서 가장 중요한 대항력을 공부했습니다. 매매 등 법률행위와 경매를 나눠서 잘 정리하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민법은 부동산 보트 실성 김하윤 선생님과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